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6회 FAT 1급 실무 이론 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나를 보는 표지요. 식구는 수익과 비용 두 식구가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기업 실체,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이 틀렸군요. 총액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뺄 것 빼고 해서 순액으로 보고하시면 안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총액 보고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가볼까요? 다음은 항공의 2022년 10월달 상품 재고장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시 선입선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10월 말에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려나갑니다. 자, 150개가 기초였었고 중간에 300개 매입을 했습니다. 내 창고에는 지금 각각 단가가 다른 150개와 단가가 다른 300개 재고가 있는 가운데 매출을 250개 매출을 했으면요. 요거 팔려나가 버렸겠군요. 250개 중에서 150개 팔렸기 때문에 이 중에 여기서도 100개가 팔려나가기 때문에 200개 남았습니다. 200개. 현재 200개 140이 아니고 1400이군요. 요거 하나 하고 200개 그리고 1300원씩 계산된 재고 이 두 건이 창고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암산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만원이고요. 밑에 거는요 26만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 보니까요. 자, 54만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이네요. 2번 과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3번.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을 실현으로 그쵸?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시장성 유무와 무관하다 그랬는데 뒤에가 틀렸네요.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하죠. 하도 초단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바로바로 비용 잡습니다. 945번 수수료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잡고요. 단기매매 증권은 기말에 평가하지요. 공정가치를 평가를 하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해 갖고 생긴 손실이나 이익은 단기 손익으로 봅니다. 즉 금방 실현될 손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틀린 것은 1번이다. 4번 다음 중 항공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재산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말 상태가 되겠고요. 기말 재무상태표 상태다. 자, 차변 쪽에는 자산이라는 식구가 오고요.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옵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상품 요 세 가지는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와 건물은 비유동자산. 차이가 있다면 유동은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고 비유동은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은 바로 당좌자산이 되겠고요. 상품은 재고자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동자산은 세 가지인데 100만 원이 훨 넘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결국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투자자산, 즉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이 투자자산이 되는 거죠. 자, 비유동부채는 장기자 붙은 것들입니다.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러한 것들은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로서 120만원 맞고요. 자본은 기초가 20이고 이번에 장사에서 번 돈이 5만원이 있었으므로 기말 자본은 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계정 과목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 자, 매출채권에 대손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반영하는 비용 계정 과목은 요거는 대손 상각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단기 대여금 같은 것들은 기타 의자가 붙어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군요.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6월 30일에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10월 31일 날 취득 원가 500, 감상루 200 있는 가운데 2022년도 6월 30일자에 230만 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6월 30일자에 기록될 처분 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500만 원짜리가 취득 원가가 나갑니다. 기계가 나갔으니까요. 기계와 관련 있는 감가상각 누계도 없애주셔야 됩니다. 기계 코드 번호 206번인 거 아시죠? 그럼 207번. 감상루가 200이 나간다는 겁니다. 200이. 그런 가운데서 23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현금을 받았는지 미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차변에 230만 원을 적어 보시면 대변에 500이고요. 차변에 430이니까 금액으로는 70만큼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났구나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랬을까? 바로 6개월 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거 감가상각을 이 부분에 추가를 했어야 되겠습니다. 자, 500만 원이고요. 취득 원가가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500을 5로 나눠주시면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 한다는 거니까 이제 6월달 30일 날 처분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다 빼진 않고 이 부분에서 50만 원만 추가적으로다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0만큼 잡아요. 그러면 480이 됐죠. 그렇게 하고 대변은 500이니까 결국은 20만 원만큼만 처분 손실 잡으셔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70인데 70이 있질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 70이 있었다고 한다면 많이들 틀렸을 것입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니까요. 70이겠건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다음은 항공의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기말에 항공이 수행할 결산정리분계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10월 1일 날짜에 이렇게 보험료로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31일자 기말에 요 결산정리분계 하셔야 되죠. 그러면 대변 쪽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2번하고 4번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변에 보험료였으면 반대편으로 12월 31일자에 보험료를 빼주셔야 되는 것이겠고요. 차변에는 성급비용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10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즉 3개월 분이 이번 연도 보험료예요. 그러면은 120만 원을 12달로 나눠주시면 한 달에 얼마씩이다? 10만 원씩이지요. 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거 보험료는 바로 3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1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신 90만 원이 내년 거 성급 비용이 되겠지요. 정답은 3번이군요. 3번. 8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사람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부가지세법상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이긴 합니다. 자, 틀렸군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고요. 사업자의 사망입니다. 그랬을 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폐업이 아니고 정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죠.
잘못 설명한 사람은 현지가 되겠습니다. 1번.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옳지 않은 문제 많이 나와요. 현금 판매든 외상 판매든 다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 현금 수취했다고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물건이 나가면요.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2번이 틀렸군요. 장기입니다. 장기라는 말은 1년이 넘어가지고 1년 이후에 몇 번 나눠서 대금을 받는다.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이고 그럴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수출의 경우는 선적일 기준이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수액 계산하시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일단 트럭 부분은요. 매입세 공제를 받죠. 승용차는 어렵습니다. 승용차는 이 cc로 따져서 1000cc 초과 차량이라든가 인승으로 했을 때 8인승 이하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트럭은 받을 수가 있고 고로 트럭과 관련해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 썼을 때도 다 매입세 공제를 받죠. 자,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해서 이 매입세액이 있었어요. 이것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접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